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대 직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님, 오늘 계산은 2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4만 원어치 일을 했어요. 이상하죠? 당연히 이상하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정확히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달 야근을 하고 주말을 불려나가고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데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처음 계약할 때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더 일해도 덜 일해도 그냥 딱 그 금액.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포괄임금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고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고 여기에 주 4일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파도까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노사 간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금요일,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까지 전부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변화, 포괄임금제의 종말과 주 4일제의 습격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가시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도대체 뭔가요? 먼저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한리필 고깃집 가보셨죠? 들어가면서 1인당 2만 원 딱 내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먹든 추가 요금이 없는 그 식당이요. 사장 입장에서는 손님이 딱 적당히 먹고 나가주면 이득이고 손님이 너무 많이 먹으면 손해입니다.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많이 먹을수록 본전을 뽑는 거고 조금 먹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죠. 포괄임금제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한 달에 야근 한 20시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기본급이랑 야근 수당이랑 다 합쳐서 그냥 3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미리 뭉뚱그려서 월급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래는 기본급 따로, 연장근로수당 따로, 야간근로수당 따로, 휴일근로수당 따로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할 때 야근 20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정했는데 실제로는 40시간, 50시간을 야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일한 2030시간에 대한 수당은요. 포괄임금제 아래에서는 그냥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포함됐다는 논리로 추가 야근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공짜 야근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약 33%, 즉 3곳 중 1곳이 이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IT 기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어요.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이나 웹판원처럼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편의상 쓰도록 대법원 판례로 허용된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사무직, 서비스직, 심지어 제조업 현장까지 퍼져나가면서 합법적인 공짜노동 추출 도구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면 제 조건에는 포괄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이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지금 이 문제를 건드리려고 할까요? 갑자기 착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즉 일하는 사람 한 명이 1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OECD에서 손꼽힐 정도로 오래 일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낮아요. 왜 이런 역설이 생기냐고요?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근을 시켜도 추가 비용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업무 시스템을 개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 붙잡아두면 되니까요. 직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빨리 끝내봤자 어차피 야근은 시키니까 적당히 시간을 끌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회사 전체의 업무 효율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 싶은 겁니다. 일한 만큼 본을 내야 한다면 사장님들도 직원들을 늦게까지 붙잡아두는 게 비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직원들도 빨리 끝내고 퇴근할 동기가 생기고요.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연간 약 70시간 줄었을 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1.5% 올라갔습니다. 덜 일했는데 더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단순한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핵심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즉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분 단위로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게 자동으로 불법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임금 체계를 연차나 나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직무와 성과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포괄임금제 없어지는 건 그렇다 치는데 주 4일제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전 세계에서 실험이 끝났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61개 기업이 참여해 6개월 동안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은 평균 1.4% 늘었고 이직률은 57% 줄었습니다.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65%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 참여 기업의 92%, 거의 전부가 주 4일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은 2019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생산성 40% 향상이었습니다. 전력 소비는 23% 줄고 인쇄용지 사용량은 59%나 줄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핸드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은 핸드폰을 억지로 5시간 더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어두워지고 앱이 느려지고 결국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1시간 충전하고 100%로 쓰면 훨씬 빠르고 잘 작동하죠.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번아웃 상태로 억지로 오일을 채우는 것보다 제대로 쉬고 4일 동안 집중하는 게 실제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게 이미 데이터로 입증된 겁니다. 여기에 AI라는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세대는 주 3.5일 혹은 4일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요. 단순 반복 업무, 문서 정리, 데이터 분석 같은 일들을 AI가 대신 처리해주면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이게 내 월급이랑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변화가 왜 주식시장,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파는 흐름과 연결되느냐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슷한 실적을 내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투명한 임금 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직원들 임금을 포괄 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면, 잠재적인 소송 리스크가 있고 재무 투명성이 낮다면 선뜻 돈을 넣기가 꺼려지겠죠. 반대로 포괄 임금제가 없어지고 임금 체계가 투명해지면 기업의 인건비 구조가 명확해지고 법정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주 4일제로 생산성까지 올라가면 같은 인건비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됩니다. 이런 기업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싶어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커스핀 목표치로 7,000포인트를 언급하는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가치 제고의 연결고리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로 묶어놨던 야근 수당을 이제 다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지금 이 변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투자 판단과 커리어 선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괄 임금제가 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정부가 왜 지금 이걸 건드리는지, 주 4일제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로 입증된 현실인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월급과 주식시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였죠? 그런데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래 일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고 잘 일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포괄 임금제는 오랫동안 우리 직장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제도도 아닌데 기업의 33%가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제도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으려는 건 단순히 노동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 더 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일본의 실험 결과에서 봤듯이 근무 시간을 줄였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직률이 내려가고 기업 매출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짧고 깊게 집중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변화는 여러분의 투자와도 직결됩니다. 노동시장이 투명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이 변화 앞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어딘가에 포괄임금 또는 재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 이런 계약 구조는 하나씩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다니는 회사가 AI 도입에 얼마나 진심인지 살펴보세요. 주 4일제, 주 4.5일제의 현실적인 전제 조건은 AI가 단순 업무를 얼마나 대신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회사가 AI 도구 도입에 적극적이라면 여러분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가 AI 흐름에 완전히 뒤처져 있다면 그 회사 안에서 여러분의 일자리는 AI로 대체되기 이전에 이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AI 도입 의지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용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노동시장 개혁이 실제로 진행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과 뒤늦게 뉴스로 접하는 것, 그 차이가 투자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나 증권사 앱에서 외국인 순매수 동향은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생산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순매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퇴근 시간, 여러분의 노후 자산으로 연결됩니다. 경제는 어려운 사람들만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경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고 있어도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짜 노동의 시대는 분명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생산성의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변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